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네, 연말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수급으로 받쳐주는 종목으로 또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BN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수급의 정석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네. 요새 벌써부터 유튜브 쪽에서 막 댓글이 좀 달리는 거 보면 칭찬이 많이 달리고 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수급을 좀 분석해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좋은 종목 이제 가지고 올 테니까 앞으로 계속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국내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네,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좀 돌아온 모습입니다. 오늘은 매수세가 좀 늘어난 모습이네요. 그렇죠. 어제 이제 보시게 되면 어제는 조금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금 2,800억 정도 가량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네, 있는 어제보다는 상황인데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좀 같이 한번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실제로 반도체 쪽, 삼성전자, 네, 뭐 SK 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밤 11시쯤에 마이크론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분기 가이던스를 상향시키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 전혀 반영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되자마자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찍히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소폭 판차세를 보이고 있네요. 실제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뭐 기관 쪽에 그렇게 강한 순매수는 요즘에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맞아요. 좀 코스닥도 그래도 단기간에 조금 오르긴 올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매도 규모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할 만큼의 이제 매도 규모라기 보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정도 혹은 숨고르기 정도를 하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 포착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뽑아주셨는데 참 네. 좋은 여행 한솔테크닉스 시즌 있습니다. 저는 한솔테크닉스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TV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파워 모듈 이 사업이 지금 호조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네.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 집콕 생활.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게 다 그냥 TV 보고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의 시켜 먹고 밥도. 이런 이벤트 이런 이제 실생활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는 TV 교체 수요가 정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뭐 3분기까지 계속 이런 TV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솔테크닉스는 이 삼성전자한테 이런 이제 파워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TV 출하량이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인데도. 코로나19가 오히려 수혜가 됐네요. 그렇죠. 오히려 수혜가 되면서 출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한솔테크닉스 그 실적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이 부분도 또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한솔테크닉스가 베트남에 신설 법인을 또 설립을 하면서 LCM 사업에 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나 봐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LCM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가지고 백라이트 유닛이랑 이제 LED를 이제 결합하는 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베트남 쪽에 지금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 이게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좀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TV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같이 같이 이제 붙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새 먹거리 이 새 먹거리의 사업까지 지금 실적까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디스플레이 보니까.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강화를 좀 시켜나가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좀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듣기로는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안어를 또 매각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의 또 중저가 스마트폰의 EMS를 담당하고 있는 한솔테크닉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까요? 아, 앞으로? 그럼요.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폭스콘이라고 불리기도 그쵸. 하는데 폭스콘 아시죠? 네. 이제 애플의 이제 그 아이폰이 위탁 있으면 생산을 그거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담당을 하고 대만에서 있는. 이렇게 위탁 네. 생산을 맡아주는 업체가 폭스콘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한솔테크닉스가 또 이제 조립하고 이제 위탁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폭스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기본적으로 중저가 시장을 되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야너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미국 제재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 야너를 매각을 시켰어요. 이제 그럼 이제 중저가 쪽에서는 이제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을 삼성전자 혹은 비보, 오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할 건데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좀 큰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한솔테크닉스 하나의 모멘텀으로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한솔테크닉스 너무 호재들이 많아요. 근데 한솔테크닉스를 뭐 보유하고 있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한 부분만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방 산업이 지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이 성장성이 일단 엄청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중장기적으로 있겠다. 좀 다가가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약 성장성은 엄청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좀 꾸준히 조금 회복되는 수준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수급도 알아볼게요. 세 종목 뽑아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 코리아서키트, EM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의 장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죠. 뭐 맞습니다. ITC에서는 12월 10일 날 10일이죠. 또 네. 최종 판결을 낸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한번 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시장이 약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찌라시라는 네. 것들이 좀 돌긴 했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또 찌라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게 실제로 좀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었는데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니라고는 밝혔습니다. 어떤 찌라시가 돌았었냐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LG화학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네. 이제 화해를 하자 혹은 합의를 하자라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좀 찌라시로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방안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내용이 좀 돌기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SK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물적 분할을 시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할이 되게 되는데 이제 거기 사장인 김종현 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종현 사장이 좀 이제 온화한 리더십을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종 판결 전에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수소 사업 진출한다고 밝혔었죠. 네. 뭐 수소 사업 추진단을 만들면서 이제 수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 어떨까요? 일단 이거 SK 수소 쪽으로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K가 이제 수소를 이제 28만 톤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이제 SK 자회사인 이제 SK 그 EMS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부생 수소를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게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수소 쪽까지 사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관들의 매수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착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그동안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했던 관심주 중에서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볼까요? 최근 오션 브릿지에 대해서 이거 뭐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그 당시에 오션 브릿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이런 화학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 지금 한 6%가량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션브리지는 이제 화학 소재 쪽으로 이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네.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제 미세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미세화로 가게 되면 이 전류가 조금 누설되는 이런 이제 단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화학 제품을 이 오션브리지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션브리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션브리지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요거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목표가까지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중간중간 또 한 번씩 올라가게 되면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뷰를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새로운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넥신이라는 이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백신 쪽도 모멘텀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제 쪽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궁경부암 치료제 이게 최근 들어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머크사랑 같이 이제 키투르다랑 이제 병영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의학학술지에 게재된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자궁경부암 이 치료제가 완전 간해가 4명이 나왔습니다. 완전 간해라는 거는 자궁경부암이 완전히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크사에서 키투르다 단독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했을 때는 자궁경부암 치료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제넥신의 약이랑 같이 이게 임상을 진행을 하니까 완전 간해가 4명이 나왔다. 이 소식이 지금 전해져가지고 최근에 좀 이제 호재성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은 또 국내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오인문텍이 내년 초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또 이 부분이 그 전에 가장 큰 요것도 잠시 한번 상승 살려야 짚어드릴게요. 할까요? 백신. 백신 얘기를 제가 안 해가지고 이제 백신도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넥신이 가장 빠릅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지금 임상 아직 1상밖에 안 돼서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사랑 비교하면 좀 늦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임상 1상이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에는 임상 2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한 번씩 이슈화가 되고 모멘텀으로 빵빵 튀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네, 보시면 저희가 또 되겠죠.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급해요. 시간이 그런데 네. 정성일 매니저가 하나하나 잘 찝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어제 조금 상승폭이 나오고 나서 오늘은 차익시장 매물이 조금 나오고 소폭 있네요.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넥신 지금 현재 133,400원대 여기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12월 중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서 한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 한 15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한 12만 원 정도를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넥신의 매수가는 13만 3,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네. 네, 정설 매니저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딱 그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자 샵 2034 정석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숙배 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